자, 오늘 제가 카페에도 글을 썼는데요. 미친 장이다. 미친 장세가 오늘 펼쳐졌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좀 뜯어보고, 오늘 같은 장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냐, 이 시장이 맞냐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하나 대목을 살펴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이 미쳤죠. 네, 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지금 급락을 만들어냈는데, 이 급락이 사실 이게 좀 웃긴 하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을 봤을 때 바닥을 잡고 이 반등이 나오고 한번 다시 음봉이 나온 다음에 갭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네, 갭 하락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이탈한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이탈했는데 거래가 많이 발생했죠. 이런 것들 보고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나왔네 안 나왔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실 건데, 이제 이거는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사실상 흔하디 흔한 일인데, 왜 흔하디 흔한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30일만 봐도 되는 겁니다. 네, 6월 30일만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급락장이에요. 네, 급락장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빠진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코스닥 위주로 제가 차트를 열어드렸습니다. 보면은 이제 급락장에서도 사실 어떤 흐름이 잡히냐,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반등은 나와요. 급락 나온 다음에 이런 다이나믹한 반등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차트를 한번 더 뜯어보게 되면은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도 반등이라는 것은 나와요. 항상 이때는 2% 올랐고 여기서 7% 빠지고 3% 빠지고 2% 올라가고 갭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5% 빠지고 또 갭 출발 엄청나게 떠버리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등락이 이제 심했던 장이죠. 물론 이제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상승을 만들어내던 하락을 만들어내던 추세가 이제 원웨이로 내려갈 시에 이런 일시적 반등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도 탈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한 놈들이 또 마저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원웨이로 내려갈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상사가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선물에 원웨이로 베팅한 사람들이 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어디서부터 세게 반응을 하냐면, 여기 옵션 있죠. 여기 C, 콜, P, 풋. 콜은 상승, 풋은 하락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풋이 여기 2.52잖아요. 317포인트 결제 기준으로 이제 4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 만약에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더 빠졌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근데 이제 얘네들이 흔히 말하면 발라먹는다라고 하죠. 여기서도 발라먹고 위에서도 발라먹고 하면서 이 시장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막 떨궈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서 방향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개미를 털고 간다라고 하죠. 개미를 털고 가는 게 이런 파생시장에서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원웨이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일시적 반등을 주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만약에 바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등이 없고 쭉 내려갔다 치면 끝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파생시장에서는 이제 천문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선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파생시장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상승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굉장한 방심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방심하기 이르다라는 거예요. 네, 방심하기 이르고, 저는 이제 원래 스탠스, 보수적 스탠스, 이거 그냥 이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장이 있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반등을 주는 신호가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을 준 것은 맞는데 끼워 맞추자라고 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 그냥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의미예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호재가 떠서 아니면 악재가 해결되어서 뭔가가 뜬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어떤 해결이나 어떤 호재나 좋은 것들이 뭐 딱히 없는데도 급락 후 그냥 수급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이걸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이게 수급이나 이런 것들 다 제껴두고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튀어줘야 되니까 반등이 나온 것이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라인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입니다. 예, 손해볼 게 없어요. 이게 뭐 시장 상태를 보시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뭐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거나 뭐 테마가 조금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세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하루 쉬어가면은 개별 종목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장전에 그 카페에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물론 지수가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막 코스닥 2%, 코스피 1% 이상으로 땡겨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최소한 덜 빠지는 장에서 기관이 막 몇천억씩 팔아제끼지 않고 외인이 몇천억씩 팔아제끼지 않으면 개별 테마라는 것이 또 숨죽여 있던 것 아니면 기회 봐서 마지막 슈팅을 주고자 하는 그런 종목들이 슈팅을 당연히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별 장세가 펼쳐질 수는 있다 정도만 이제 예상 정도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사실 마음에 드는 장이 아니죠, 이거. 마음에 드는 장세는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하락률을 한번 보게 되면은 쭉 내려갔죠. 네, 내려간 종목들도 많이 있고 한데 괜찮은 장세는 아니에요. 장은 좋은데 뭔가 이제 나는 뭘로 지금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수익이 지금 안 난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장세예요. 그리고 이제 장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이제 0.34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지연 시세고 이제 본래 시세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제 0.94포인트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점을 갱신하면서 선물만이 지금 양봉이고 현물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일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스닥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나스닥도 그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차트를 잘 만들고 있는 이런 지점을 깼어요. 세게 깼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게 깬 이 지점을 바라보고 이게 지금 뭐 오늘 잠시 이거 0.92% 선물 오르고 있다 해서 개미를 털었네?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개구리 삶는 거예요. 개구리 삶아 죽이는 거예요, 냄비 속에서.